두 번째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발표자께서는 강수범 주무관님이시고요. 현재 부산시청 도시정보과 계십니다. 현재 그 싱크와이즈 부산 사용자 모임 싱크족이라고 있다고 해요. 거기 족장이시고 회장이시다고 하고요. 부산시청에서 최고의 스마트워크 선두주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싱크와이징한 건축공무원 업무 편람 작성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강수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도시정보과가 아니고 도시정비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참석을 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금 온 겁니다. 뭐 부산시를 대표를 한다든가 공무원을 대표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제가 싱크와이즈를 업무에서 어떻게 쓰느냐, 뭐 개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라고 있다 아닙니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이라는 게 원체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물론 사업도 크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파악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령이 혹시 법령 또는 훈령, 규칙이라고 해서 이게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질문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예, 아까 언뜻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11만 5천 개입니다. 근데 그 11만 5천 개 중에 도시정비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건축법령을 해야 되고 그 위에 주택법령을 얹히고 그 위에 도시정비법이라는 내용을 올립니다. 보통 건축 허가를 하나 할 때도 한 33가지 정도의 법령을 봅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주택법령 올리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을 올리면 대체법을 몇 개나 봐야 도시정비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정비사업 업무를 교육을 받고 들어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 칠 때 도시정비사업 법령 공부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온 공무원이 3년 내지 5년 근무했다고 해서 55개의 법령 또는 그 밑에 있는 하위의 법령, 규칙, 훈령 그런 걸 알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할까요? 물론 그 직원이 놓치게 된다 이라면 위에 계시는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과장들이 또 이제 한 20, 30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해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비사업에 대한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그 싱크와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은 대충 어떻게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 정도의 이해를 받으신다 하면 아마 제가 싱크와이즈를 이용을 해서 발표를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폰이 아니고 스마트워치를 씁니다. 근데 요새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능이 아주 좋아졌다는데 삼성에서 심박수로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걸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한답니다. 지금 제 상태가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제가 아마 보시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심장은 엄청나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틀이라고 프레임이라고 해놨죠. 그 옆에 보시면 그 위에
쓰고 있는 기존 사고 표현 방식, 우리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고 표현을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죠. 워드랑 한글, 아니면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걸로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그 법령을 해석을 할 때,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웁니다. 자, 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해서 법제처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의 법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아까 도시정비법이죠. 그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 이걸로 파악을 해요. 근데 그나마 요새는 법제처에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이 이 법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할 때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3단 비교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듭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나 뭐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나 거기에서 이제 만드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그 전문적으로 하는 각 부처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이 위임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체계가 결국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나마 나아진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현재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책자나 이런 걸 보시면 그냥 앞에는 전부 다 법, 그 다음 페이지는 시행령, 그 다음 페이지는 시행규칙,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법을 보다가 갑자기 시행령으로 위임이 됐다라면 뒤로 막 넘겨 시행령을 봐요. 시행령 막 보다 보니까 이거 또 시행규칙으로 위임이 됐네? 그럼 또 뒤로 막 넘겨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단계가 3단계면 괜찮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규칙과 훈령과 지시나 이런 것들이 더 있다고. 그러면 이 법에서부터 규칙과 훈령과 그런 것까지 가면 대여섯 단계가 하나의 가지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기존 사고 표현 방식이겠죠. 그래서 그 틀을 조금 바꾸어보는 방법이 싱크와이즈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비사업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그거를 맵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맵 안에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업무 편람을 제가 갈무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갈무리 내용에는 물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사항은 안 들어가고 대신 핵심적인 사항만 정리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맵을 전체를 한번 켜서 맨 마지막까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맵이 그 500쪽짜리 업무 편람을 이렇게 갈무리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절차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이 부분도 사실은 부족을 해서 어떻게 해놨냐면
이거 첨부 파일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 네. 정비사업 추진 절차라 해서 그냥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한번 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 절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파일 첨부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추진 절차라는 거를 항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방금 보셨던 맵에서 했던 그 절차를 지금 이렇게 책자로 이래가지고 그나마 이것도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사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어떤 제 노하우나 이런 걸로 가지고 저도 한 96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한 23년? 그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법이나 주택법,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거는 단순히 이제 저 혼자만 쓰기 위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년 되는 직원들이 근무를 시작을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서 싱크와이저로 해서 있다니까 이 시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고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사내 강사로 해서 이런 부분을 그런 친구들한테 한 번은 이렇게 가르쳐서 그 친구들이 정비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조금 제가 일찍 오게 됐습니다. 오게 돼가지고 지나가다가 하나 이제 이 현지에 그 서울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본 것 중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잠실 주공 아파트입니다. 이게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비사업 하는데 이거는 형태는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아까 사진을 찍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43년 됐다 하더라고요. 43년 됐는데 이게 규모가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 잠실 주공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있는 데가 여기죠? 여기입니까? 아, 여기. 저희들이 이제 월드타워예요. 방금 보여드린 잠실 주공 아파트가 어디냐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저기 세대수가 한두 세대가 아니죠. 그죠? 그래 되다 보니까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재산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또 뭐냐면, 저는 대단히 세대가 이주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보통 아시지만, 만약에 1000세대가 재건축을 했다. 이러면 용적률을, 사업성을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몇 세대가 지금 들어올까요? 보통은 1.56배 또는 2배. 그렇다면 이제 2000세대가 생기겠죠. 그죠? 2000세대가 생기면 요 일대 도로 있다입니까? 기존 도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정책적으로도 뭔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만만한 부분은 아니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거를 꾸며봤고요. 이제는 이제 정비사업에 돼가지고 한번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들으시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이 요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어렴풋이만 이해를 하셔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비사업을 이제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는 아마 오늘 3시간, 아니, 30분이 아니고 한 며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이란 거는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 시에서, 시내 권역에서 하는 거는 여기에 돼 있는 기존 도심지 사업이에요. 그리고 도심지 사업 외에 도시 외곽에 하는 사업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이란 거는 도시 외곽에 하는 사업과 기존 도심지 내에 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때의 관련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외곽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입니다. 택지개발해서 거기에다가 기존에 시가지가 없는 거를 기반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필지를 만들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도시외곽사업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도심지 사업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잠실 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요 법령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혹시 아마 박원순 시장님 있을 때 지금 계시니까 그렇지만 그 이야기 아마 들으신 부분인데요. 서울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명 그 뉴타운 사업입니다. 어떤 거냐면 정비 사업으로 되는 거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발생을 하면 그거를 각자 개발하도록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재정비 촉진 사업이고 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그거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그 도심지 내에 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표현을 한 것들은 법령 체계, 그 다음에 사업 유형,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동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사실은 이 밑에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도시정비 사업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추진일 승인, 조합 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다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감리자 지적, 착공, 준공, 조합 해산. 이 절차예요. 근데 이 절차가 얼마나 걸리느냐?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 네. 너무 심하죠, 그죠? 자, 여기에 보시다가 혹시 옆에 제가 기호나 클립아트 쓴 것 중에 조금 궁금하신 게 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도움 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를 제가 적어놨죠. 그 다음에 조합 설정과 합설표. 안전진단하고 추진 승인을 넣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에도 있습니다. 4에 조금 갈려 있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 사업시행 인가도 있고, 관리처분 인가에는 왜 화살표가 다르지? 그 다음에 이주, 철거, 감리자 지정, 착공, 여기는 없는데 마지막에 왜 준공에는 또 있을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프리미엄이 붙을 때입니다. 요 시점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관리처분이 색깔이 다를까요? 저거 많이 올라가죠. 관리처분 인가 전에 투자를 하시면 아마 프리미엄이 최고 많이 붙을 겁니다. 근데 오늘 뭐 투자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해 주십시오.
자, 요거는 제가 그래서 저 추진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다음에 보시게 되면 법령 체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과연 11만 5천 개나 되는데 그 중에 이게 법령에서는 몇 개나 쓰는가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연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역을 보게 되면 이 도시 및 주거정비법이라는 것은요, 기존 법령이 주택건설촉진법, 지금은 주택법입니다. 옛날엔 촉진법이에요. 사람들이 집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 높이기 위해서 촉진을 했고, 그 뒤에는 일반법으로 바뀐 거예요. 주택법으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해서 총 한 3가지의 법령이 있는데, 이 2개의 법령은 폐지가 되고, 이 두 개의 법령은 폐지가 되고, 이 하나의 법령은 지금 주택법으로 남아있지만, 거기에 있는 규정하고 있던 사업들이 하나로 지금 합쳐진 것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이렇게 통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해봐야 별로 재미도 없으실 것 같고, 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이 기존이고, 그 다음에 주택법이 그 위에 올라타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정비법이 그 위에 또 올라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거를 사업 시행인가라고 해서 주택법이, 도시정비 사업에 의해 가지고, 도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게 사업 시행인가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 해줄 때 보시면 건축법도 다 봐야 돼요. 관련 법령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주택법령도 다 봐야 돼요. 그 위에다가 하물며 도시 및 주거정비법까지 다 봐야 됩니다. 자, 건축법 한번 볼까요? 이게 건축법의 지금 현재의 체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건축법에 보면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밑에 또 보세요. 행정규칙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 해당이 된다 이러면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건축법령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건축법령 외에 또 관련되는 법령을 한번 볼까요? 허가를 해줄 때 이 관련되는 법령,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다음 보시죠. 농지법, 군사기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항공법, 학교보건법, 산지관리법,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해당 사항이 있을 때 그거를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거기에 1년 해가지고 넣어는 안 된다는 거죠. 방금 건축법령만 보셨어요. 이제 주택법령 보실 차례입니다. 자, 관련 법령은, 주택법령에 관련 법령은 제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주택법도 한번 볼까요? 주택법도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행정규칙들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왜 규정규칙? 네, 이거는 주택법령만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요 밑에 있는 관련법은 안 보신 겁니다. 그 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또 들어갑니다. 절차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건 재밌는, 한번, 뭐라고 해야 되죠? 요거를 한번, 싱크와이저를 쓰실 때 한번 조금 도움이 한번 되시라고 제가 한번, 요거를 제가 만들어 봤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만들면서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에 내용을 조금 넣어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이 요거겠죠. 투기 과열지군의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 말은 내가 투자를 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네, 재개발 재건축 두 개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는 정비 기반 시설이라 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재건축, 그 다음에 그런 곳이 조금 열악한 곳은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분들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아파트는 재건축,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는 재개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투기과열지군의 지위양도는 조합설립인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무능합니다. 그 전에 팔아야 됩니다.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팔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관심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네, 조합원은 맞는데 동의 안 하고 현금 청산하겠다. 자, 그랬을 때 그 미도이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느냐. 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미도이자 조치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겠죠. 재건축과 재개발로 나눠집니다. 재건축은 매도 청구라는 소송을 통해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수용이라는 절차.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따로 받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상황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재개발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거, 이 부분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봅니다. 자, 시가 산정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겠죠. 내가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현금 청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업 안 하고 현금 청산할래. 이러면 이 사람은 매도 청구가 되는 거죠. 그럼 매도 청구할 때 과연 나는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시가의 산정을 이런 방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감정일 현재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아파트에 관한 실제 매매 사례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재건축 시 아파트 소유자에게 아파트의 평형이 또 들어가게 되고, 무이자 이주 대책비의 규모나 분양가 산정 시 예상되는 택지비, 그리고 가장 비교 가능한 인근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 시세 등도 참고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아마 아직 모르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가격도 들어갑니다. 이 말은 나중에 재건축을 해서 준공이 된 거예요. 준공돼서 기존에 처음에 아파트를 뜯기 전에 100원 하던 기 120원이 됐다 하면 여기 미동의자 매도 청구자한테 그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이 같이 시가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가지고 재건축하는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데 재건축 하신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 있는 내용이 있나 없나 꼭 한번 챙기십시오.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 상황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 2분 남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설명이 조금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내용이 탐나시는 분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 아직 정리 중이긴 한데 요거는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고
제가 또 하나의 시각을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밖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거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각이 어떤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제가 또 따로 책을 2권을 사서 제가 공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핵심적으로 언제 투자를 해야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고 그 다음에 그 할 때 투자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까지도 그 책에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분석을 해서 이 맵에다가 같이 하나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화된다 이라면 그 내용을 웹피아에 뭐 등록을 하든 아닙니까? 한번 물론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거까지만 정리가 된다 이라면 정리를 해서 웹피아에 한번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개념이 서셨다 이라면 제가 싱크와이즈로 설명을 잘 드린 것 같고 아니라 하면 망한 것 같습니다. 네, 조용하게 그 다음에 주의 깊게 하셔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